이번 영상에서는 JDBC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 컴퓨터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에 JDBC를 연동할 테이블을 만들고 초기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B버를 실행시키고요. MyDB 여기에 SQL 에디터를 열고 여기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보죠. 테이블 생성하는 스크립트는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create table member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여기에는 ID, name, email, age 4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ID는 인티저 타입이고 오토 인크리멘트로 설정되어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자체적으로 ID를 만들어낼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로 사용할 겁니다. 이름하고 이메일은 not null 이라는 속성을 주어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었지만 이메일은 유니크 속성을 두어서 중복을 방지했습니다. 나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옵셔널 항목으로 그대로 두었고요. 자, 테이블을 생성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했으니까 초기 데이터도 넣어야 되겠죠. 초기 데이터로 4명을 준비했습니다. 멤버라는 테이블에 넣을 거고요. 아이디는 데이터베이스 만들 거니까 우리는 name, email, age 이 3가지 컬럼만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윤서준, 윤광철, 공미영, 김도윤 4명이고요. 이메일과 나이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4명을 입력하고요. 자, 4명의 데이터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4명의 데이터가 다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윤서준, 윤광철, 공미영, 김도윤, ID, name, email, age 4개의 컬럼이 잘 들어갔네요. 자, 이제 인텔리제이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JDBC로 하고요. 위치는 D 드라이브 스프링 렉처라고 하는 폴더 그 아래에 JDBC라는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시스템 빌드는 그레드를 선택하죠. 그레드 빌드 시스템이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빌드 시스템이고요. JDK는 책에 설명한 것처럼 테뮤린이라고 하는 이클립스 재단에 오픈JDK 배포판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DSL 언어로는 그루비를 선택하고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 생성을 하겠습니다. 네, 그레들 시스템이 필요한 빌드 작업도 하고 있고 필요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레들 빌드에서는 프로젝트를 열면 요 소스 폴더 밑에 메인, 자바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 건데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JDBC를 사용해서 방금 전에 생성한 테이블 그 안에 있는 4명의 데이터를 쿼리를 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져올 건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MySQL JDBC 드라이버를 프로젝트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 build.gradle 파일을 열어보시면 dependencies라고 되어 있죠. 이 안에다가 우리가 프로젝트에 포함할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어 주면 되는데요. MySQL JDBC 드라이버를 한번 포함시켜 볼게요. MySQL JDBC 드라이버, 오라클 JDBC 드라이버 이러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MVN 리파지토리에서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MySQL로 검색해 볼게요. 자, MySQL로 검색된 결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검색된 MySQL Connector J라고 하는 것이 최신 MySQL JDBC 드라이버입니다.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하단에 버전들이 쭉 보이고요. 제 컴퓨터에 설치된 것은 MySQL 9.3 버전이니까 같은 버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9.3.0 선택하고 밑에 보시면은
메이븐, 그레들 여러 가지 빌드 시스템별로 프로젝트에 어떻게 포함시키면 되는지 그 샘플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는 그레드를 선택했으니까 그레드를 클릭하시고 밑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시죠. 컨트롤 C 누르고 포함시키는 위치는 아무 데나 넣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다 넣을까요? 자, 이렇게 디펜던시스 밑에다가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동기화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외부 라이브러리, 요거를 소스를 잠깐 닫고 외부 라이브러리를 보면 기본적으로 그레드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JUnit이라고 하는 이런 테스트 라이브러리들은 포함이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JDBC가 없죠. 자, JDBC를 이렇게 포함시키고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JDBC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이 안에 이렇게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참조하는 외부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MySQL 커넥터 9.3.0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JDBC 드라이버를 수동으로 디펜던시에 추가를 하시고요. 다시 소스로 들어와서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서 쿼리해서 가져온 그 결과 멤버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쿼리해서 가져온 그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담아서 관리하기 위한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자바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이름은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죠. 멤버라는 클래스는 아까 멤버 테이블을 보시면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이디가 하나 있었었고요. 네임, 이메일, 에이지 4개의 컬럼이 있었었죠. 거기에 대응해서 4개의 프로퍼티가 있는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클래스에 우리가 좀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보죠. 생성자를 만들 때는 우리가 직접 다 타이핑하기보다는 인텔리제이의 생성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생성. 자, 무엇을 만들 것이냐? 생성자, 게터, 세터, 게터 및 세터 등등등 여러 가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생성자. 그리고 이 생성자에서 받아들일 파라미터로는 아이디, 이름, 이메일, 에이지 이 4개를 다 받아보죠.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확인하면 방금 전에 선택한 아이디, 네임, 이메일, 에이지 이 4개를 파라미터로 하는 매개 변수로 하는 생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로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 toString도 만들어 볼까요? toString도 인텔리제이가 제공하는 생성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밑에 toString 있죠? toString에서 스트링으로 변환할 때 표시해야 될 항목들 4개를 다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자, toString에 반환하는 스트링에는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과 물결 괄호 사이에 방금 전에 선택한 4개의 프로퍼티 값을 다 출력하도록 이렇게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됐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도 준비되어 있고 클래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메인 클래스를 만들어서 JDBC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쿼리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멤버라는 클래스 객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보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진입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보통 진입점을 만들 때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죠. 앞글자를 따서 PSVM이라고만 치고 엔터를 치면 인텔리제이가 이렇게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엔트리 포인트, 진입점의 껍데기를 만들어 줍니다. JDBC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JDBC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로딩하는 건데요. 로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래스 for name 하고 여기에 우리가 로딩할 데이터베이스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되는데요.
MySQL JDBC 드라이버의 메인 클래스는 어디에 있느냐? 자, 아까 외부 라이브러리 보시면 MySQL 보이시죠? com MySQL CJ 밑에 JDBC 밑에 드라이버, 이것이 MySQL JDBC 드라이버의 메인 클래스입니다. 이 위치까지 풀 패키지 네임을 써주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com MySQL CJ JDBC com MySQL CJ JDBC의 드라이버, 이게 메인 클래스 이름입니다. 이 클래스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예외가 발생하는데요. 이 예외는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메인 메서드로 위임하겠습니다. 메인으로 위임을 해서 메인에서 class not found exception을 발생시키도록 했고요. 자, 이렇게 JDBC 드라이버를 로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연결하는 방법은 드라이버 매니저에 get connection 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URL 주소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JDBC의 URL 주소는 JDBC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HTTP, 웹 같은 경우에는 HTTP로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로 JDBC로 시작하면은 이거는 JDBC용 URL이다를 알 수가 있겠죠. 콜론하고 그 다음에는 JDBC로 연결할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MySQL 또는 오라클, 포스트그레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소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제 컴퓨터 설치했으니까 로컬 호스트고요. MySQL의 디폴트 포트는 3306이고 저 역시 3306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래시하고 그 안에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책에 설명한 대로 사전에 My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 사용자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MyUser,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로는 MyUser에 대한 패스워드, MyPass라고 했습니다. 자, 이 메서드도 익셉션을 발생시키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메인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즉, 이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지 못하면 SQL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이 익셉션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고 메인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자, get connection. 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했어요. 자, 드라이버 매니저의 get connection 하면은 커넥션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 커넥션 객체는 우리가 다 쓴 다음에는 close를 시켜줘야 돼요. 다 쓰고 나서는. 자, 커넥션 객체를 만들었고 커넥션 객체를 close 했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원하는 쿼리를 하면 돼요. 자, 쿼리를 하는 것은 커넥션에 대해서 prepare statement, 여기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고 싶은 쿼리물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요. select from member 라고 하죠. 자, 요렇게 prepare statement라고 하면 얘는 prepared statement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를 반환합니다. 자, 이제 select from member라고 하는 prepared statement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prepared statement에 execute query라는 게 있습니다. execute query. 자, 이 쿼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는 result set으로 오는데요. 자, result set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을 봐서 여러 개의 세트가 온다. 즉, 우리가 select from member를 하면 그 결과는 하나의 데이터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4명의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4명의 데이터가 세트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트로 온 데이터는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우리가 객체로 만들어 보죠. while 문을 해서요. result set에 next라고 하면 하나씩 하나씩 꺼내 올 겁니다. 언제까지? next가 false를 반환할 때까지. 즉 4번의 루프를 돌게 되는 거죠. 자, 루프를 돌 때 result set에서 컬럼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id, 인티저 타입의 id 컬럼의 값을 가져오겠다. get int 또는 long 타입의 id를 가져오겠다. get long 그리고 컬럼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id는 long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get long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데이터의 id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new member 첫 번째 생성 파라미터로는 id, 그 다음에 이름은 name, 이메일도 스트링이니까 get string 이메일 하고요. 자, age, 나이는 인티저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멤버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첫 번째 id 자, 보기 좋게 정렬을 했습니다. id, name, email, age 즉 result set에서 id 컬럼 값 가져오고 name 컬럼 값 가지고 오고 email 컬럼 값, age 컬럼 값을 가지고 와서 요 4개를 요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멤버라는 객체를 만들었고요.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시스템 아웃에 println 자, 회원 이렇게 하고 우리가 toString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멤버 이렇게만 하면 멤버의 toString 메서드가 반환하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close connection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하는 방법은 이렇게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진입점 entry point 옆에 실행 버튼이 보이죠. 또는 이 엔트리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 왼쪽에도 실행 버튼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트리 포인트가 있는 클래스를 에디트하고 있는 이 에디터 위에는 자, 위에 보시면은 현재 파일 자, 현재 파일이 이 메인.java죠. 이 현재 파일에 엔트리 포인트가 있을 때는 옆에 실행 버튼이 보입니다.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얘를 클릭하셔도 돼요. 아무나 한번 클릭해 보죠. 자, 메인 실행. 자, 밑에 실행된 결과가 보이는데요. 자, 실행된 결과를 보시면 태스크 메인이 실행됐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한글이 좀 깨져 보이네요. 그죠? 여기는 아마 회원 equal, 그러니까 요게 회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위치인 거고, 이름 4명이니까 윤서준, 윤광철 이런 4명의 한글 이름이 보여야 되는데 한글이 좀 깨졌네요. 어쨌든 한글은 깨졌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쿼리문을 수행을 해서 가져온 결과를 어플리케이션이 자바 객체로 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JDBC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고요. 커넥션을 맺고 이 커넥션 맺은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쿼리하고 싶은 SQL문을 만들어 놓고 그 SQL문에서 쿼리한 결과를 가지고 루프를 돌면서 각 컬럼에 있는 값을 꺼내는 방법을 봤습니다. 자, 한글 깨지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인텔리제이를 윈도우에서 실행할 경우에는 이렇게 실행 윈도우에서 한글이 깨지는데요. 리눅스나 맥북 쓰시는 분들은 아마 한글이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UTF-8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윈도우에서 인텔리제이의 실행 윈도우에서 시스템 아웃으로 출력된 한글을 깨진다, 한글이 깨진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자, 실행할 때 보면
옆에 실행 구성 수정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자바 버추얼 머신의 옵션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이 실행 구성 편집에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자바를 가지고 실행할 거냐, 클래스 패스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옵션 수정해 보시면 VM 옵션 추가가 현재 선택이 안 돼 있죠. 얘를 선택하시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VM 옵션이 요거를 클릭할 때마다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죠. 이 VM 옵션을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VM 옵션은 무엇을 추가해 줘야 되냐면 -t sun 스탠다드 아웃의 인코딩 요거를 compatible mode에서 compat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실행을 해볼까요? 자, 이제 한글이 정상적으로 나왔죠. 회원, 멤버, 아이디 1, 2, 3, 4, 4명이 다 조회가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윤서준, 윤광철, 공미영, 김도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쿼리를 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prepared statement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prepared statement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SQL문을 이렇게 만들고 얘를 커넥션에 대해서 prepare statement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얘는 데이터베이스로 전달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컴파일을 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컴파일된 그 prepared statement를 실행하는 건데요. 이 prepared statement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 봐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조건을 준다. 아이디가 2보다 큰 그런 멤버들만 조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면 이 쿼리문은 매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파라미터 부분을 물음표라고 해서 이 부분을 플레이스홀더, 즉 파라미터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prepared statement라고 해두면 요것을 미리 컴파일을 해두고요. 나중에 우리가 요 파라미터만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즉 prepared statement에 set long 자, 첫 번째 플레이스홀더 여기다가 2 자, 물음표 이 플레이스홀더를 여러 개 넣을 수가 있어요. where id는 뭐 이름은 뭐 age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있고 그 각각 파라미터의 플레이스홀더를 여러 개 넣었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플레이스홀더를 첫 번째 인덱스, 두 번째 인덱스, 세 번째 인덱스 이렇게 파라미터 인덱스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아이디가 2보다 큰, 즉 아이디 3, 아이디 4인 회원들만 조회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prepared statement를 만들고 나면 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한 번 더 쿼리를 해보죠. 자, prepared statement를 한번 만들어서 컴파일 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만 2로 세팅해서 실행한 결과 그리고 3으로 세팅해서 실행한 결과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이 SQL문을 컴파일을 하는 과정을 이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직접 우리가 여기에다가 2, 그 다음에 또 밑에서 prepared statement를 2 또는 3, 4 매번 할 때마다 SQL문에서 파라미터를 지정하게 되면 이것이 매번 컴파일이 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플레이스홀더로 놓고 이 플레이스홀더의 값만 바꿔가면서 쿼리를 수행하는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2보다 큰 사람들 3, 4
그 다음은 3보다 큰 사람 4. 자, 이렇게 쿼리가 정상적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JDBC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쿼리하는 방법 순서는 첫 번째, JDBC 드라이버를 로딩한다. 그리고 커넥션을 맺는다. 이때 연결할 데이터베이스의 URL, 계정 이름, 패스워드 이 세 개를 넣고 커넥션을 맺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쿼리문을 prepared statement로 만들어 놓고 필요한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 개의 복수계로 전달이 되니까 그 리절트 셋을 루프를 돌면서 각각 루프를 돌 때 그 데이터의 컬럼, ID 컬럼을 가지고 오고 네임 컬럼을 가지고 오고 이메일 컬럼, 에이지 컬럼 값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자바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쿼리를 하고 사용을 한 이후에는 다 썼다, 이 커넥션을 다 썼다 라고 하면 커넥션을 종료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JDBC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쿼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